지금부터 기왕에 먹는 물을 더 약이 되게 건강하게 먹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현대인의 70%는 만성 탈수 상태래요. 탈수의 원인부터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 김덕현 씨, 뭐가 탈수의 원인일까? 세 개. 글쎄요, 운동 아니겠습니까? 운동? 네, 운동하면 땀 땀이 나니까. 나니까. 예. 요실금? 요실금? 네네. 뭔가 제가 의사는 아니어도 왠지 틀릴 것 같은데. 자,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가지 탈수의 주범. 첫 번째, 국물. 두 번째, 커피. 세 번째, 고혈압 약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현대인의 70%가 만성 탈수다. 그럼 김덕현 씨도 예외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. 예. 일단 그렇죠.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세요? 제가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, 제작진 팀들한테. 어제 제가 이 먹은 물량을 한번 체크해 보라고 해서 제가 어제 체크를 해봤습니다. 네. 일단은 그 아침에 밥을 먹고 나서 반 컵, 그리고 또 약을 먹고 나서 반 컵. 이렇게 합하면은 한 컵이지 않습니까? 그쵸. 한 일단 컵을 한 컵, 먹고 한 컵. 또 어제 굉장히 더웠습니다. 예. 점심 먹기 전에 너무 더워서 이렇게 냉 커피를 또 제가 두 잔을 또 마셨어요. 네네.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또 그냥 한 반 컵 정도 마셨던 것 같고, 물을. 저녁 먹고 나서 또 약이랑 또 같이 해서 한 컵을 먹고, 그리고 또 이게 또 오후 생활하다 보니까 또 땀이 너무 나서 음료수, 이온 음료 또 음료수를 한 잔 마셨습니다. 음료수도 드셨고. 이렇게 해서 한 6잔 정도 되는데 뭐 한 또 2잔 정도는 제가 또 이 밥 먹고 나면은 이 국물 같은 거를 또 제가 싹 또 마시거든요. 술 같은 그래서 거. 요 2잔은 이렇게 그래서 총 이렇게 보니까는 한 8잔 정도는 마시는 것 같은데 얼추 교수님. 봐도 분명히 그런 것 같지 8잔이긴 않을까요, 한데. 교수님? 아니 기호에 따라서 일단 크게 문제는 없으시다 볼 수 있습니다. 예. 그 한 잔을 250cc 정도 해가지고 지금 8잔이면은 지금 2리터를 지금 채우는 그런 형태로 해놓으신 건데요.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2잔을 일단 한번 빼주실까요? 2잔을요? 네, 커피, 카페인으로 인한 2잔 빼겠습니다. 커피 두 잔. 네. 2잔을 빼면 그리고 음료수 한 잔 드셨다고 했잖아요. 예, 한 음료수 잔 한 잔 빼주시죠. 그것도 빼요? 네, 음료수 한 잔. 네, 한 잔 빼시고 차 떼고 포 떼고. 그리고 약 드셨다고 하셨잖아요. 예.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에 이뇨 관련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 잔 빼주시죠. 네네네. 제가 좀 붓기가 좀 있어가지고요. 약간 좀 푹 빠지는 약을 좀 영양제 겸 이렇게 한 잔씩. 지금 반으로 줄었어요. 그렇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. 체중 고려할 때 되게 한 2.2리터 정도 지금 드시면 될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. 체중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사를 통해서 반 정도 드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 물을 드셔서 지금 4잔 정도 지금 하시게 되면 1리터를 드신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약간 모자랄 수 있는 걸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만성 탈수가 오시지 않게 주의해서 미리미리 물을 잘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. 생각보다 많이 먹은 게 아니네요. 아니네요. 네. 교수님이 뭐 커피 빼라고 하셨을 때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약은 왜 빼야 되나요? 그것도 탈수의 약은, 주범이 되나요, 그러니까요. 교수님? 네. 네, 교수님? 약 말씀하셨는데요. 약에도 탈수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 중에 하나가 바로 고혈압 약입니다. 고혈압 약. 네. 그 고혈압 약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처방률이 높은 약 중에 하나가 이뇨제인데요.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변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약입니다. 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다 보니까 몸이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. 근데 이뇨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물을 배출시키면서 나트륨과 칼륨을 함께 배출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 몸에 전해질에 이상이 오면서 몸 건강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혈압약이 높으신 분은 혈압약 드셔야 되고요. 이 탈수에 주의해서 물과 함께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다른 여러 약제들도 실은 탈수를 일으키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실 때는 항상 물과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요. 여기 나와 있는 뭐 국물, 커피, 고혈압약 우리 생활하고 너무 밀접한 것들이라 만성 탈수가 남의 일이 아니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그럼요. 만성 탈수를 본인이 모르고 그냥 방치를 하면요.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, 교수님? 네,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겠는데요. 특히 노인분들에 있어서는 만성 탈수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.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우선 첫 번째, 끈적해지는 혈액,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부른다는 건데요.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서 탈수가 일어나게 되면 피 자체가 굉장히 좀 끈적하게 됩니다. 방금 말씀드린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혈관 질환이죠.
피가 끈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혈관이 막히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. 그러면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그런 질환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. 두 번째, 노인분들에서 근력 감소하고 뇌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. 노인에서, 저는 노인의학을 하는 입장이지만 노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감소증입니다. 네네. 나이가 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근육이 감소하게 되는데요. 그런 근육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과 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만성염증인데요. 관절염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. 특히 무릎이라든지 아니면 뭐 팔목이라는 관절염이 많으신데 관절을 윤활하게 해주는 게 바로 윤활액이라는 겁니다. 그것도 액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탈수가 오시게 되면 그런 액체가 줄어들면서 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그쪽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. 그 염증이 생기면 당연하게 관절염이 많이 오게 됩니다. 통증으로 많이 고생할 수 있죠. 그렇군요. 근데 탈수하면 막 어지러울 것 같고 목도 너무 탈 것 같고 땀도 막 날 것 같아서 금방 알아차릴 것 같은데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은가 봐요, 송 교수님. 네, 정상인들은 당연히 그런 문제가 오시기 전에 신호가 옵니다. 그래서 그걸 감지해가지고 대처를 자연스럽게 하시게 되는데요. 네. 그 연세가 좀 많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부분들에 대한 그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각을 잘 못하시게 돼요. 목이 마른지도 잘 모르겠다. 그럴 수도 이렇게 하시기 있어요.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경우는 미리미리 물을 좀 드시는 방법을 해놓는 게 지금 가뜩이나 폭염으로 온열 질환 많을 때 맞아요. 이완되시지 않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 습관처럼 좀 마셔야겠어요. 네. 그러면은 그 만성 탈수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알아둬야죠. 수술이? 예. 네, 방금 송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인분들은 탈수를 인지하기가 조금 힘드십니다. 왜냐하면 증상 자체가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들이기 때문인데요.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만성 탈수 의심 증상 다양합니다. 뭐 피곤하시고 어지럽고 변비가 있고 뱃살도 늘고 짜증을 많이 내시고 코가 빨개지시고 관절도 뻑뻑하고 증상이 전부 다 비특이적이죠. 일반적인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요. 그러니까요. 예.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네. 첫 번째,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럽다. 그때는 탈수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. 네네. 두 번째는 평소에는 변비가 없으시다가 갑자기 그 변비가 생기신 경우에는 몸에 물이 부족하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